저는 오늘 나이가 들수록 왜 힘이 빠지고 계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는지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검사도 정상이랬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고민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근육 감소를 가장 쉽게 되돌리는 식탁 전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약국보다 먼저 챙겨야 할 밥상 위 3가지 단백질과 좋은 궁합과 나쁜 궁합, 그리고 2주 실천 플랜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금 불안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이유를 알면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걷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왠지 버겁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신호는 단순한 노화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정상이라던 검사 결과와 달리 일상은 분명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느끼고 계실 겁니다.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육은 움직임뿐 아니라 면역, 혈당, 에너지 저장을 맡고 있어요. 줄어들면 건강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처럼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보내지 못합니다. 마치 좋은 재료를 준비했는데 요리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재료 자체보다는 조리와 배치의 문제인 셈입니다. 76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밥은 잘 드시는 편이었어요. 하루 3끼 거르지 않고 고기도 생선도 적당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단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픈 건가 싶어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님의 일상은 달랐습니다. 2층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 한 번씩 쉬어야 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온종일 피곤했고요. 그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검사도 정상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데 김영자님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흡수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 음식을 딱딱하게 드셨고 함께 먹는 다른 영양소들과의 조합도 아쉬웠어요. 무엇보다 소화가 어려운 형태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김영자님께 식단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고 흡수를 돕는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드시도록 했어요. 3주 후 김영자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검사 수치는 그대로였지만 체감하는 체력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초점은 얼마나 먹었나가 아니라 먹은 단백질이 근육에 도달하게 했나입니다. 이 관점으로 식탁을 다시 설계하면 체력이 눈에 띄게 돌아옵니다. 단백질이 근육까지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치워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집에서 의자에서 오래 앉았다 일어나기로 체감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일주일 동안 단백질 섭취 메모를 시작해 보세요. 언제 무엇을 드셨는지만 간단히 적어 두시면 됩니다. 기록이 첫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달걀도 먹고 고기도 챙기는데 왜 여전히 다리가 무거우실까요? 먹었는데도 힘이 없다는 말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90% 흡수되던 것이 60%, 50%로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단백질만으로는 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칼슘이나 아연 같은 보조 영양소가 시멘트와 철근 역할을 해야 단단한 근육이 만들어져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좋은 건축 자재를 가져다 놓고도 제대로 된 기초 공사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재료는 있는데 완성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73세 박정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매일 달걀 3개를 드셨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에 달걀 프라이, 저녁에 달걀찜까지. 단백질 섭취량만 보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보행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는 것도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집에 돌아오면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박정숙님과 함께 식단을 점검해 봤습니다. 달걀을 많이 드시는 것은 좋았지만 조리 방법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삶은 달걀은 소화가 어렵고 달걀 프라이는 기름에 튀겨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달걀과 함께 드시는 다른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리법부터 바꿔봤어요. 딱딱한 삶은 달걀 대신 부드러운 달걀죽으로, 기름진 달걀 프라이 대신 물을 넣고 푹 끓인 달걀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와 칼슘이 많은 멸치를 함께 넣어서 드시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박정숙님이 의아해하셨어요. 달걀 개수는 줄었는데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마트 갔다 오는 것이 예전처럼 편해졌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2달 후에는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서 주변 분들이 어디 좋은 약이라도 드시느냐고 물어봤다고 하셨어요. 핵심은 부드럽게 가치입니다. 소화가 쉬운 조리와 보조 영양소 동반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셔야 해요. 섭취량 못지않게 흡수 환경을 정비해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든 몸에 맞는 영양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딱딱한 고기보다는 국이나 죽, 찜 형태로 부드럽게 드세요. 고기를 드실 때도 푹 끓여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단백질과 칼슘이나 아연이 함께 들어가는 메뉴로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멸치와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라든지 견과류가 들어간 닭죽 같은 것들 말이에요. 보충제를 계속 사기엔 부담되고 뭘 사야 할지도 헷갈리시죠? 사실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 동네 마트에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식품을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이에요. 각각이 단백질 자체뿐 아니라 흡수와 전달을 돕는 보조 성분까지 갖춘 시니어 맞춤 원스톱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3가지가 왜 특별한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건새우는 작지만 강력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단백질은 물론이고 칼슘과 아연까지 농축되어 있어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와 그것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접착제까지 모두 들어있는 셈이죠. 바다에서 자란 생명체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황태는 명태를 자연 바람에 말린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자연 숙성이라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황태는 국물로 우려내서 드실 수 있어서 수분 보충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더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어렵잖아요. 검은콩이 그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71세 이남수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다리 힘이 약해서 계단 오르기를 피하셨어요. 2층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죠. 어느 날 시장에서 건새우를 보고 어릴 때 드시던 생각이 나서 한 봉지 사오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반찬으로 볶아서 드셨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옛날 맛이 그리워서 드신 건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예전보다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남수님은 신기해서 건새우를 계속 드셨습니다. 볶음만 드시던 것을 국에도 넣고
죽에도 넣어서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계단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층 화장실 가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느낌이 확실했다고 해요. 79세 김만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드셨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다가 황태국을 아침마다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 기상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김만수님은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국물이 좋아서 드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적으로 활력이 생기는 것을 느끼셨어요. 오전 시간에 멍하니 있던 것이 줄어들고 점심때까지 기운이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 아연이 농축되어 있어서 근육과 뼈, 면역을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황태는 자연 숙성으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 되어서 흡수가 우수해요. 검은 콩은 항산화와 혈류 개선으로 단백질이 근육까지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장보기 리스트 상단에 건새우, 황태, 검은 콩을 고정해 보세요. 하루 3끼 중 1끼에 한 종류씩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월요일에는 아침 황태국, 화요일에는 점심 검은 콩밥, 수요일에는 저녁 건새우 볶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돼요. 한 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도 궁합을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때로는 흡수를 아예 막기도 해요. 열심히 먹는데 왜 그대로지 하는 궁금증의 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조합은 흡수를 돕고 나쁜 조합은 영양을 묶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또 식사 직후에 커피를 드시면 단백질 흡수를 저해하는 탄닌 성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조합도 있어요. 건새우와 시금치는 아주 좋은 짝입니다. 건새우의 칼슘이 시금치의 철분 흡수를 돕고 시금치의 비타민이 건새우의 단백질 이용률을 높여줘요. 황태와 무도 환상의 조합이에요. 무의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68세 최미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드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두부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셨죠. 단백질도 챙기고 채소도 드시니까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도 체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소화도 예전만 못했고 가끔 속이 쓰리기도 했어요. 최미정님은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식단 상담을 받게 되면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식사 직후에 습관처럼 드시던 커피가 단백질 흡수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최미정님께 식단 조합을 바꿔보라고 제안했어요. 두부 시금치국 대신 황태무국으로 검은 콩에는 들기름을 넣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커피도 식사 후 30분 지나서 드시도록 했고요. 처음에는 최미정님이 의아해 하셨어요. 비슷한 영양소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셨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속 더부룩함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3주 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최미정님은 특히 황태무국의 효과에 놀라셨어요. 무의 소화 효소가 황태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를 도와주니까 같은 양을 드셔도 몸에서 느끼는 효과가 훨씬 컸던 거예요. 검은 콩에 들기름을 넣은 것도 좋았습니다. 들기름의 불포화지방산이 검은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도왔거든요. 단순한 식품 교체였지만 최미정님의 체감은 컸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신 거죠. 좋은 궁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 황태와 무, 검은 콩과 들기름이 대표적인 조합이에요. 이런 조합들은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두부와 시금치를 자주 함께 드시는 것, 짠 콩자반을 많이 드시는 것, 식사 직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조합들은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황태무국이나 건새우 시금치 볶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드셔보세요. 단백질 식사를 하신 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커피를 드시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우리 몸이 느끼는 차이는 생각보다 클 거예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계획이 없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딱 2주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을 나눠서 준비했어요. 1주차는 소화 적응과 기초 체력 회복에 집중합니다. 갑자기 많은 것을 바꾸면 몸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천천히 몸을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2주차는 근육 합성 가속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1주차에서 기초를 다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핵심 한 가지씩만 지키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세 끼를 다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4세 송도현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했고 오전 내내 멍한 상태가 지속됐어요.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몰려와서 오후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셨죠. 송도현님께 2주 실천 플랜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식단 조정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까 하셨거든요. 하지만 계획이 구체적이고 따라하기 쉬워서 일단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1주차에는 아침에 황태국이나 황태죽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이 들어간 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건새우 반찬을 추가하셨어요. 처음 사흘 정도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나흘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상태가 바뀌었어요.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오전 시간에 멍한 상태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송도현님은 이런 변화에 놀라시면서 2주차 계획도 적극적으로 따라 하셨어요. 2주차에는 같은 메뉴에 궁합을 더했습니다. 황태국에는 물을 넣고 검은 콩밥에는 들기름을 추가했어요. 건새우 볶음에는 시금치를 함께 넣어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주차보다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어요. 2주차 중반부터는 점심 후 졸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오후 시간을 훨씬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저녁에도 피곤함이 덜했습니다. 송도현님은 2주 실천 후에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69세 박정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특히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는데 11차부터 계단이 덜 힘들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2주 후에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정희 님이 특히 좋았다고 하신 것은 계획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신경 쓰면 되니까 부담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주라는 기간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변화를 느끼기에는 충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까? 1주차에는 아침에 황태국이나 황태죽, 점심에 검은 콩밥, 저녁에 건새우 반찬으로 소화와 흡수, 보충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하루 종일 근육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2주차에는 같은 메뉴에 궁합 업그레이드를 추가합니다. 황태에는 물을, 검은 콩에는 들기름을, 건새우에는 시금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주차에서 기본기를 다진 몸이 더 효율적으로 영양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식단 기록표를 냉장고에 붙이고 체크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칸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드셨는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5일, 10일, 14일에는 걷는 속도, 계단 오르기, 피로감 이 세 항목을 별점으로 표시해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숫자로 보면 변화가 더 확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안의 이유를 확인했고 공감으로 마음을 다독였으며 안도할 수 있는 식탁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일상으로 옮기는 2주 계획을 손에 넣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체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제대로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을 알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약국보다 먼저 팝상입니다. 건새우, 황태, 검은콩 이 세 가지만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도 내일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좋은 궁합으로 드시고 2주 계획을 따라 하시면 몸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손자, 손녀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온 가족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해요. 오늘 시작하는 한 끼가 10년 전의 나를 데려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